지니아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황진이가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인조 5년 이괄의 난이 겨우 진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봄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외곽 마을에는 아직도 전란의 기운이 가시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낮에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고 밤이면 문빗장을 두껍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도 어두웠습니다. 검은 구름이 산을 덮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어 댔지요. 오시가 채 되기도 전에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빗줄기에 골목길은 금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진노하시니 또다시 세상이 뒤집힐 것이라며 수군댔지요. 누군가는 이 비가 그치면 또 무슨 병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악천후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바로 그 시각 궁궐 안에서는 한 사람이 조용히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젊은 임금 이연이었지요. 이연은 즉위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으나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려 깊고 어진 군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연 스스로는 늘 답답함을 느꼈지요. 궁궐 높은 담 안에서 신하들의 보고만 듣고 있자니 진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이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어찌 옳은 정사를 펼칠 수 있겠는가. 이연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상투를 틀고 갓을 눌러쓴 모습은 영락없는 선비 도령이었지요. 단정한 이목구비에 서늘하게 빛나는 눈빛은 빗속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기품을 풍겼습니다. 내관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이 악천후에 어찌 행차를 하시려 하십니까? 더욱이 호의도 없이 나가시면 괜찮네. 오히려 이런 날이라야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연은 그렇게 말하며 궁궐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이연의 발걸음은 북촌 외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북촌 외곽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과부 윤설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올해 24살인 윤설은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남편은 관군으로 나가 싸웠으나 그 후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윤설은 그래도 남편이 돌아올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지요. 하지만 윤설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방 하흥척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집, 관가의 세를 제대로 내야 할 것 아니오? 하흥척은 그렇게 트집을 잡으며 윤설의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윤설이 거절하면 밤마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협박을 일삼았지요. 그런 윤설을 몰래 돕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마을 무당매월 3당이었습니다. 노파는 윤설을 친손녀처럼 아꼈고 때때로 부적을 건네며 애군을 막으라고 당부했지요. 그날도 윤설은 평소처럼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찰칵찰칵 북이 오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지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윤설은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설은 배틀에서 손을 떼고 창문을 열었지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 앞마당에 서 있던 오래된 매화나무가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늦봄이라 이미 꽃이 다 진 지 오래였는데 새하얀 꽃송이들이 빗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윤설은 두려우면서도 신기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매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로 매월 3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설아, 오늘 밤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을 절대 외면하지 말 거라. 삼당 할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귀한 인연이 내 문 앞에 닿을 게다. 그 인연을 잘 맞이하면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니라. 노파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매화는 여전히 밤하늘 아래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연은 북촌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폭우 속에서는 익숙한 길조차 낯설게 느껴졌지요. 빗물이 눈을 가리고 지늘기 신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곳이 어디쯤인가? 이연은 점점 기력이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궁궐을 나와 한나절을 걸었는데 제대로 끼니도 먹지 못했던 터였지요. 게다가 이 폭우까지 맞으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마당에는 신기하게도 한밤중에 피어난 매화나무가 있었고 방 안에서는 따뜻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연은 대문 앞에서 그만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쿵! 윤설은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에 쓰러진 도령을 발견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윤설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과부가 한밤중에 낯선 남자를 들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월 삼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 윤설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연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지요. 이것이 바로 둘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윤설은 쓰러진 도령을 사랑방에 눕혔습니다. 도령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윤설은 급히 방 한켠에 화롯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타오르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윤설의 부름에 이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인의 얼굴이 들어왔지요.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제 집이옵니다. 대감께서 대문 앞에 쓰러지셔서 부득이 드렸사옵니다. 이연은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윤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지요. 고맙소. 신뢰가 많았소이다. 천만에요. 그나저나 대감께서는 어찌 이 악천후에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길을 잃은 학도에 지나지 않소. 이름은 이연이라 하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기품 있는 태도가 범상치 않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밤, 서로의 외로움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빗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윤설은 이연의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방 안에 줄을 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옷 사이로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지요. 부인께서는 혼자 사시오? 이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윤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예, 남편을 3년 전 난리통에 잃었나이다. 아니, 잃었다기보다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 해야 옳겠지요. 윤설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 슬픔이 낯설지 않았지요. 자신 역시 왕좌에 앉아 있지만 늘 외롭고 쓸쓸했으니까요. 나 역시 많은 이들에 둘러싸여 있으나 진정 마음을 나눌 리가 없소. 이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궁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지요. 윤설은 고개를 들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지요. 윤설은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대감께서는 학도라 하셨지요? 무엇을 공부하시나이까? 사람의 도리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소.
그렇다면 훌륭한 관리가 되실 것이옵니다. 이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윤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이연은 차마 말할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무게, 외로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말이지요. 어느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지요. 이연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낮 빗줄기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윤설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누런 보리밥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연은 그 소박한 밥상이 궁궐의 수라상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변변찮은 음식이옵니다만, 아니오, 이보다 귀한 대접이 어디 있겠소. 두 사람이 막 상을 앞에 두고 앉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쿵쿵쿵. 윤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거친 두드림은 하응척의 것이었으니까요. 누구시오? 나 이방이오. 윤설, 어서 문 열어. 하응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윤설은 당황한 얼굴로 이연을 바라보았지요. 이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윤설을 안심시켰습니다. 윤설이 문을 열자 하응척이 거만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이연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변했지요. 이게 무슨 꼴이오? 과부가 한밤중에 남정네를 들였단 말이오? 이방날이 오해이옵니다. 이 양반께서는 포구의 길을 잃으셔서 입 다물어. 이는 분명 풍기문란이오. 하응척은 윽박지르며 이연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태연하게 하응척을 마주보았지요. 이보시오, 이방 양반. 급한 사정에 하룻밤 신세를 진 것뿐이오. 부인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소. 이연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응척은 순간 움찔했지요. 저 도령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응척의 의심 어린 눈빛이 이연을 훑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응척은 한동안 이연을 노려보다가 결국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소. 하지만 윤설, 이 일이 소문나면 당신이 어찌 될지 각오하시오. 하응척은 그렇게 협박하고는 집을 나갔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도령, 범상치 않은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응척은 관하로 돌아가자마자 신복을 불렀습니다. 저 윤설의 집에 묵고 있는 도령을 조사해라.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알겠사옵니다. 나리. 한편 윤설의 집에서는 이연과 윤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께 누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아니오, 부인 잘못이 아니오. 오히려 내가 폐를 끼쳤소. 이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방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큰 문제가 될 터였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윤설이었습니다. 부인, 혹시 저 이방이 평소에도 이렇게 굿이오? 예, 집을 빼앗으려고 늘 트집을 잡사옵니다. 이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라니. 이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지요. 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저자를 벌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설은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나무 아래 작은 부적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삼당 할미께서 또 다녀가셨나 보옵니다. 윤설은 부적을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엔 이상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윤설은 그것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기운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아닐까 하고요. 밤이 다시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지요.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햇살이 마당의 매화나무를 비췄지요. 이연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윤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낯선 도령과 함께한 며칠이 지난 3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대감께서는 이제 떠나시겠지요? 그래야 할 것 같소. 더 이상 부인께 폐를 끼칠 수 없으니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밤중에 피었던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요. 이 매화, 참 신기하지 않소? 계절도 아닌데 이렇게 피다니. 예, 삼당 할미께서는 이것이 좋은 인연이 왔다는 징조라 하셨나이다. 이연은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얼굴은 햇살 아래 더욱 아름다웠지요. 이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부인, 윤설은 놀라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부인과 함께한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소.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향기처럼 달콤하고도 쓸쓸한 순간이었지요. 대감, 만약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윤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오. 약속하오. 이연은 그렇게 말하며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지만 이연은 망설이지 않고 윤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을 가지고 계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증표이요. 윤설은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이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윤설의 집을 포위하라. 이연과 윤설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끝난 것입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흥척이 관아 군사 10여 명을 이끌고 들어섰지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설, 내가 풍기문란을 저질렀으니 관아로 끌고 가겠다. 이방 날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옵니까? 과부가 한밤중에 남정네를 드리고 사흘이나 함께 지냈으니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흥척의 말에 군사들이 일제히 윤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물러서시오.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소. 저 자도 함께 잡아라. 군사들이 일제히 창을 겨누었습니다. 이연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차라리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꽃잎들이 소용돌이치며 군사들을 향해 날아갔지요. 군사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흥척도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매월 삼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하흥척, 내가 감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끊으려 하느냐? 무당할 몸,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이 집은 신령께서 지키시는 곳이니라. 함부로 범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매월 삼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 한가운데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형체였지요. 그것은 바로 윤설의 집을 오래도록 지켜온 문지기였습니다. 군사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흥척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귀신이다. 물러나거라. 어서.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응척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지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문지기는 천천히 윤설과 이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매화나무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설은 조용히 말했지요. 대감, 이 집에는 오래된 수호령이 계시옵니다. 저희 가문을 대대로 지켜오신 분이지요. 이연은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깊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인,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소. 나 역시 부인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소. 이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전하께서 계십니까? 그것은 궁궐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연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설은 얼어붙었습니다. 전하라니, 대감께서 혹시... 내관이 황급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연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3일째 행방을 찾지 못하여 온 궁궐이 발칵 뒤집혔사옵니다. 어서 황궁하시옵소서. 전하라니, 그럼 설마...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인, 용서하시오. 나는 조선의 임금 이연이요. 윤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자신이 사흘 동안 임금을 모셨다는 사실, 아니 그보다도 임금에게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전하를 소녀가 감히... 윤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연은 급히 윤설을 부축하려 했지만 윤설은 몸을 피했지요. 전하, 소녀는 죽어 마땅하옵니다. 감히 전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요, 부인, 잘못은 내게 있소. 내가 신분을 속인 것이오. 이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더 이상 이연을 바라볼 수 없었지요.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시간이 없사옵니다. 어서 황궁하셔야 하옵니다. 이연은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지요. 부인,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오. 약속했지 않소? 하지만 윤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내관의 재촉에 못 이겨 마당을 나섰지요. 이연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윤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이연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설은 홀로 마당에 남았습니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임금께 마음을 품다니, 이 무슨 망극한 죄란 말인가. 윤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품 안의 옥패가 차갑게 느껴졌지요. 한편 관하로 돌아온 하응척은 방금 목격한 장면에 경악했습니다. 저 도령이 임금이라니. 그럼 내가 임금께 무례를 범한 게냐? 하응척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지요.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잠깐, 만약 이 사실을 잘 이용하면... 하응척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급히 비밀 서찰을 쓰기 시작했지요. 수신이는 반란 잔당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임금께서 혼자 궁을 나오셨다.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하응척의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궁궐로 돌아온 이연은 신하들의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하, 어찌 호의도 없이 궁을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전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다면 이 나라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영의정부터 병조판서까지 모든 대신들이 이연을 꾸짖었지요. 하지만 이연은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설의 슬픈 얼굴만이 떠올랐을 뿐이지요. 부인, 미안하오. 그날 밤, 이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윤설을 그리워했지요. 한편 윤설의 집에서는 매월 삼당이 찾아왔습니다. 윤설아, 울지 말거라. 삼당 할미,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임금님께 마음을 품은 제가 너무도 만극하옵니다. 아이야, 마음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하지만 저는 과부이옵니다. 게다가 천한 양민에 불과하고 어찌 감히. 매월 삼당은 윤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설아, 내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예? 3년 전 내 남편은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었느니라. 내가 굿을 통해 확인했다. 윤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니 너는 이제 자유롭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되느니라. 하지만 전하는 이미 저를 떠나셨사옵니다. 윤설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월 삼당은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설이라는 여인이 여기 사느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서 있었지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이방나리께서 보내신 자들이오. 윤설, 너를 잡으러 왔다. 사내들이 윤설을 잡으려 하자 매월 삼당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감히. 하지만 사내 하나가 매월 삼당을 밀쳐냈습니다. 노파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삼당 할미. 윤설이 매월 삼당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사내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놓아 주시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입 닥쳐. 너는 임금을 유혹한 죄로 잡혀가는 것이다. 윤설은 경악했습니다. 유혹이라니 그런 일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사내들은 윤설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매월 삼당은 쓰러진 채 중얼거렸지요. 하응처. 그 자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밤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낯선 곳에 끌려왔습니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이었지요. 썩은 집더미가 깔려 있고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장 날 놓아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굳게 잠겼지요. 윤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하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혹시 자신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 건 아닐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열리며 하응척이 들어섰습니다. 윤설, 오랜만이구나. 이방나리.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요? 저를 왜 가둔 것이오? 하응척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임금과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이것은 중대한 죄목이지. 그런 일은 없었소. 전하께서는 그저 비를 피해 하룻밤 머무신 것뿐이오. 누가 믿겠느냐? 과부가 한밤중에 남자를 들였는데 하필 그 남자가 임금이라니. 이것은 분명 계획적인 유혹이었을 게다. 윤설은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응척은 멈추지 않았지요. 하지만 내게 협조한다면 살려줄 수도 있다. 무슨 소리요? 하응척은 윤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음흉한 욕망이 서려 있었지요. 나와 함께 임금을 함정에 빠뜨려라. 그러면 너를 자유롭게 해주마.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반란 잔당과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임금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할 것이다. 너는 그 미끼가 되는 개다. 윤설은 경악했습니다. 이 자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라 역적이었다니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소.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럴 줄 알았다. 좋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라.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너뿐 아니라 내 집을 지키던 그 무당할 몸도 죽을 것이다.
삼당 할미를. 그래, 지금 내 부하들이 그 할멈을 잡으러 갔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 하응척은 그렇게 협박하고는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지요. 윤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전하를 지키지 못했나이다. 품 안에 옥패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반짝이는 옥패를 보며 윤설은 결심했지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전하만은 지켜야 한다. 윤설은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이연이 윤설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이라? 윤설이 잡혀갔다고? 예, 전하. 이방 하응척이 윤설을 풍기문란 혐의로 체포했다 하옵니다. 이연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풍기문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지요. 당장 하응척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윤설을 구출하라. 전하, 문제가 있사옵니다. 병조 판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응척이 관할을 버리고 도망쳤사옵니다. 그리고 반란 잔당과 합류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사옵니다. 무엇? 이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지요. 그들이 윤설을 인질로 삼아 전하를 유인하려 한다 하옵니다. 짐을 유인한다고? 예, 편지가 왔사옵니다. 내관이 편지 한 통을 바쳤습니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지요. 임금이여, 내가 아끼는 여인을 살리고 싶거든 홀로 북촌 외곽 버려진 사당으로 오너라. 만약 군사를 데리고 온다면 여인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 이연은 편지를 구겼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지요. 전하, 절대 안 되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옵니다. 하지만 윤설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하, 일개 여인을 위해 나라의 군주께서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사옵니다. 영의정의 말에 이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개 여인이라니 윤설은 짐에게 소중한 사람이오. 대신들은 놀란 얼굴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한 여인에게 이토록 마음을 쏟다니 말입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역적들의 계략에 놀아나서는 안 되옵니다. 하지만 이연은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짐의 결정이요. 짐이 직접 가겠소. 전하, 대신들이 만류했지만 이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몰래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단 한 명의 호위도 없이 오직 검 한 자루만 차고서 말입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이연은 북촌 외곽을 향해 말을 달렸지요. 윤설,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구해내겠소. 하지만 이연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창고에 갇힌 윤설은 문틈 사이로 밖에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임금이 정말 올까? 올 수밖에 없지. 저 여자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임금을 잡는 건가? 그래. 임금을 잡으면 궁궐은 우리 것이다. 윤설은 경악했습니다. 이연이 자신을 구하러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안 돼. 전하께서 이곳에 오시면 안 돼. 윤설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흔들었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지기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윤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났지요. 문지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문지기는 윤설에게 다가왔습니다. 희미한 형체였지만 그 존재감은 확실했지요. 문지기는 손을 뻗어 창고 문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빗장이 저절로 풀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설은 급히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주위는 고요했지요. 윤설은 사당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하를 구해야 해. 전하께서 위험에 빠지시면 안 돼. 윤설이 사당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이었습니다. 전하, 윤설이 소리쳤습니다. 이연은 윤설을 발견하고는 급히 말에서 내렸지요. 부인, 무사하시오. 전하, 어서 돌아가시옵소서. 이곳은 함정이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부인을 두고 갈 수 없소.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수십 명의 무리가 나타났지요. 하응척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하, 임금이 정말 왔구나. 하응척, 내 이놈. 이연은 검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지요. 전하, 순순히 항복하시지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소. 역적 놈들, 내 놈들이 감히 군주를 해치려 하느냐. 하응척은 비웃었습니다. 군주라니, 우리는 이미 새로운 왕을 정했소. 당신은 이제 필요 없소. 반란군들이 일제히 이연을 포위했습니다. 이연은 윤설을 등 뒤로 감싸며 검을 휘둘렀지요. 전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오, 부인 잘못이 아니오. 이것은 역적들의 계략일 뿐이오. 이연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지요. 상처가 늘어갔고 피가 흘렀습니다. 전하, 윤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연이 칼을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이현, 윤설은 이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연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지요. 부인, 미안하오. 짐이 부인을 지키지 못했소. 아니옵니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하응척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임금을 잡아라. 반란군들이 이연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사당 주위로 짙은 안개가 몰려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문지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령들이 나타난 것이지요. 매월 3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들이여, 하늘이 정한 임금을 해치려 하다니 그 죄 10,000번 죽어도 모자라리라. 신령들이 사당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반란군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칼을 들었던 손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귀신들이다. 도망쳐. 몇몇 반란군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령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지요. 안개가 그들을 감싸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응척만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겁먹지 마라. 이것은 무당의 속임수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매월 3당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노파의 눈은 푸르게 빛났고 주위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응척, 내 죄를 세어보자. 첫째,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둘째, 과부를 협박하고 가두었으며, 셋째, 임금을 해치려 반란을 일으켰도다. 매월 3당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하응척의 발밑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지요. 이야, 하응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신령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잘못했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령들은 하응척과 반란군들을 꼼짝 못하게 묶었지요. 윤설은 이연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의 상처는 깊었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제발. 이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부인, 무사하시오? 예, 전하. 이제 괜찮사옵니다. 신령님들께서 도와주셨나이다. 매월 3당이 다가왔습니다. 윤설아, 전하를 어서 치료해야 한다. 내가 약초를 준비해 왔으니라. 노파는 품에서 약초를 꺼내 이연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신기하게도 피가 멈추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지요. 고맙소. 노파,
이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매월 삼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 나라의 백성이옵니다. 전하를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궐 호위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전하, 전하께서 계십니까? 병조 판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연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무사하시옵니까? 짐은 괜찮다. 그보다 저 역적들을 잡아들여라. 예, 전하. 호위군들이 일제히 하응척과 반란군들을 체포했습니다. 신령들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윤설은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부인, 예, 전하,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짐은 여기서 죽었을 것이오. 아니옵니다, 전하. 저야말로 전하께 폐를 끼쳤사옵니다. 이연은 윤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부인, 짐과 함께 궁으로 가시겠소? 윤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병조 판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어서 황궁하셔야 하옵니다. 상처를 치료하셔야 하옵니다. 이연은 윤설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함께 가시오.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이연은 내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요. 매월 3당의 약초 덕분이었습니다. 어인은 신기하게도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윤설은 궁궐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를 보살폈지요. 하지만 윤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 같은 여인이 궁궐에 있어도 되는 것일까? 며칠 후 이연은 윤설을 불러들였습니다. 윤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연 앞에 섰습니다. 이연은 상처에서 회복된 모습이었지요. 부인, 그동안 불편하지는 않았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과분한 대접을 받았나이다. 이연은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부인, 짐은 부인에게 할 말이 있소. 전하, 소녀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설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요. 전하, 소녀는 궁으로 들어올 수 없나이다. 이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전하의 길은 나라를 위한 길이옵니다. 하지만 소녀의 길은 조용히 살아가는 길이옵니다. 윤설은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연이 준 그 옥패였지요. 이것을 돌려드리옵니다. 소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부인, 이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윤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전하, 소녀와 전하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이다. 하룻밤의 인연으로 맺어진 인연일 뿐이옵니다. 하룻밤의 인연이라 짐에게는 평생의 인연이었소. 이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전하, 소녀는 이미 과부이옵니다. 전하의 곁에 있기에는 부족한 여인이옵니다. 부디 소녀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연은 오랫동안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부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짐이 막을 수는 없겠소. 이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인,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만약 부인께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주저하지 말고 짐을 찾으시오. 감사하옵니다, 전하. 윤설은 깊이 절했습니다. 이연은 옥패를 다시 윤설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이것은 가져가시오. 부인이 필요할 때 쓰시오. 이것을 보이면
궁궐 어디든 들어올 수 있을 것이요. 윤설은 눈물을 참으며 옥패를 받았습니다. 전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부인도 평안하시기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설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이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하응척과 반란군들은 엄중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응척, 내 죄를 알겠느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응척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반란 계획, 윤설을 이용한 계략, 그리고 뒤에 있던 배우까지 말이지요. 배우가 누구냐? 선조 때 영모에 연루되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옵니다. 그들은 복수를 꿈꾸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사옵니다. 이연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괄에 난 이후에도 여전히 반역의 씨앗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잡아들여라. 뿌리를 뽑아야 한다. 예, 전하. 반란의 잔당은 모두 체포되었고 나라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지요. 석 달 후 대역죄인들에 대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응척을 비롯한 반란군 우두머리들은 저작거리에서 효수형에 처해졌지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토록 백성을 괴롭히던 탐관오리가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저 자가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 법이지. 하응척은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잘못했소.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이연은 궁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정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전하, 반란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했사옵니다. 이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고생이 많았소. 이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촌 방향을 말이지요. 부인은 잘 지내고 계실까? 한편 북촌 외곽 윤설의 집에서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응척이 사라지자 더 이상 윤설을 괴롭히는 이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윤설을 존중했습니다. 임금을 구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윤설은 여전히 배를 짰습니다. 조용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평화였지요. 매월 삼당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윤설아, 후회는 없느냐? 후회라뇨? 삼당 할미?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마다했지 않느냐? 윤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나라를 위해 사셔야 하고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하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내 마음을 알겠구나. 매월 삼당은 윤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관이 큰 상자를 들고 왔지요. 윤설 부인, 전하께서 하사하신 물품이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비단과 곡식, 그리고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지요. 윤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부인의 선택을 존중하오. 하지만 부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것들을 보내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오. 이연. 윤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는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하, 고맙사옵니다. 윤설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지요. 매화는 이제 꽃이 졌지만 푸른 잎이 무성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온 것이지요. 윤설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훌륭한 군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괄에 난 이후 혼란스러웠던 나라를 다시 안정시켰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요.
하지만 이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윤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떠올렸고 가끔은 몰래 북촌을 바라보곤 했지요. 대신들은 이연에게 왕비를 간택하라 권했지만 이연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소. 한편 윤설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배를 짜고 밭을 일구고 매월 삼당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지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뭐예요? 이것은 인연이란 글자란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지. 윤설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지요. 그해 봄, 매화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때에 핀 꽃이었지요. 하얗고 아름다운 꽃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설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연이 준 옥패가 들려 있었지요. 전하께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윤설은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그 폭우가 내리던 밤 처음 이연을 만났던 순간을 말입니다. 하룻밤 인연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이었나이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설은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윤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지요. 거기에는 평복을 입은 이연이 서 있었습니다. 전하, 부인, 오랜만이오.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윤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요. 어찌 이곳에 부인을 보고 싶었소. 그래서 왔소. 이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라도 안정되었고 짐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소. 그래서 부인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왔소. 무엇이옵니까, 전하? 이연은 윤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아직도 짐을 거부하시겠소? 윤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지요. 전하, 저는 짐은 부인 없이는 살 수 없소. 부인이 궁으로 오시기 싫다면 짐이 자주 이곳을 찾아오겠소. 부인의 결정을 기다리겠소. 하지만 짐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윤설은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전하, 저 역시 전하를 잊을 수 없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매화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을 감쌌지요. 매월 삼당이 담장 너머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늘이 정한 인연이로구나. 노파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이연은 자주 윤설의 집을 찾았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두 사람만의 조용한 사랑이 이어졌지요. 윤설은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연과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연 역시 윤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평온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윤설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랑이었죠. 매화는 해마다 피고 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피어날 때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옛말에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함께 늙어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보다 함께하는 순간의 깊이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이연과 윤설은 비록 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평생 변치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하룻밤 인연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빛은 평생토록 두 사람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